2023년 2월 중순 현재 부동산 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실의 데이터도 아실의 데이터고 그 부동산 지인 데이터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뷰 자체가 뭐 어차피 소스는 뭐 국토부에 대한 국토부 자료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스는 국토부 자료지만은 보여주는 뷰가 서로 이제 다르니까 한번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그 계속 그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어느 만큼 줄었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이제 봐보도록 하겠는데, 거래량이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실제 거래량이 얼마 정도 됐느냐를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의 지금 현재 그 보면은 2023년 2월 그 다음에 1월 것까지 다 현재까지 이제 신고된 거 기준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연한 차이는 나오긴 하죠. 확연한 차이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월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6,300건, 아직 뭐 13% 정도. 요거는 2월 달은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은 지난 3개월을 한번 봐보면 3, 4개월을 봐보면 여기 보면 1월 달에 37%, 12월 달에 30%, 28%, 26%. 그 월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나마 1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기대에 대한 심리도 반영이 된 것도 있고, 1월 30일 날 나온 이 특례 대출이 반영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정책 효과,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12월보다는 좀 소폭 상승한 거래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도 월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히 미비한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해서 하락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상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의 추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2월달 이 거래량의 추이가 1월달 17,400건보다 올라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 체크가 중요한 목이 될 겁니다. 거래량 체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전월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전월세 현황도 이 매매 현황과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한 모양새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 중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 이게 거래량이 월 평균보다 하락하기 시작했냐, 그 지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봐보면 제가 얘기했던 21년 하반기부터는 변동폭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지금 21년 요 거래량을 이제 봐보니까는 월 평균보다 여기 흔들리기 시작하네요. 2021년 들어오면서부터 거래량이 다운이 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는 9월 이후부터 10월 이후부터 11월, 요런 요 사이에 진폭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요 사이에 진폭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 진폭이 생기면서 거래량의 변동치가 생기는 요 지점
제가 이제 말했던 21년 7월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도 고려했을 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미분양 물량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미분양 물량을 봐보면, 근데 이게 미분양 물량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여기 보면 22년 12월까지예요. 12월까지 68,000의 미분양 물량이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1월달 통계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2월달 통계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분양 물량이 68,000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요 수준이 계속 증가를 할 건지, 아니면 소폭 감소를 할 건지, 이게 이제 증가 또는 감소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죠. 체크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분양 물량이 쭉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됐냐? 가파릅니다. 패스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쭉 증가하게 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1월달이 속도의 둔화로 될 건지 아니면은 속도가 가속화 될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간단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월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근데 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 살아난 거가 과연 이게 상승장으로 가는 이 거래량인 건지 아니면은 어느 방향인 건지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저가 거래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탄이라든지 많이 빠진 지역, 동탄 거래가 일어났는지 노도광 지역에 일부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지, 높은 금액의 거래가 대량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높은 금액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나타나고는 있죠. 그래서 전출입 현황을 봐봤을 때 인구가 유출, 이제 전출입이죠. 이게 결국에는 전월세, 매매 등등 거래량에 의해서 전출입이 발생을 했는데, 전출입에 대해서도 한번은 요 부동산 지인 데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호객노노의 전출입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에서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전입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전출이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디냐를 또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송파구가 전출 인구가 지금 보라색이죠. 지금 송파구가 단연 1등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강서구, 그 다음에 강남구. 전출 인구의 여기 관악구, 이렇게 관악구하고 지금 송파구가 1위 지역입니다. 전출. 그러니까 인구 규모라는 것도 있어서 고려는 또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인구 규모도 규모지만은 어쨌든 전출량이 상당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구가 송관광 노관이잖아요. 노원구를 볼게요.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외부로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인구가, 전출이. 송관광 노관, 이제 관악구. 탑5 지역이 지금 전출 인구가 상당하고, 그 와중에 노원구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출이 좀 덜했다. 이런 것들도 한번은 지표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출 인구도 송파구가 지금 전출 인구가 강남구가 전출 인구가 상당히 좀 많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쪽에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입주 물량이 또 이제 중요하죠. 향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 입주 물량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 입주 물량 26년 5월까지 지금 보면은 23년 2월 당장에 이제 이번 달이죠. 신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이거 2단지 엊그저께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이랑 도심 갈 때 이제 한번 그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힐스테이트가 이제 마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주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206세대, 329세대, 한 500세대가 지금 2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여기도 또 2월 달에 힐스테이트 요거 해서 500세대, 요게 한 1000세대 남짓 입주를 하게 되네요. 모두 합하면.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도 쭉 해서 입주 물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입주 물량이 토탈의 합계가 지금 38,0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주 물량도 중요하죠. 물량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착공입니다. 착공 들어간 곳 수,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물량. 지금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완화책을 서울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인허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까지 되게 되면은 그 물량 자체는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추세를 계속 연결을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서울만 비교할 게 아니라 서울, 경기, 광역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머그님한테 이제 숙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입주 물량, 착공, 인허가 이런 거를 이제 그 검색해서 그 홈페이지나 해서 찾을 수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찾으셔서 데일리방에 올려주시면은 체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보면은 요 단계들 근데 지금 현재 뭐 착공 관련해서도 찾으려면 또 금방 또 찾는데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은 이번 달에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전세 관련해서 전세가 입주장에 의한 전세가 하락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착공이 들어간 거는 3년 내에 착공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인허가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래 니네 공사일 할 수 있게 인허가를 내줄게. 그러니까 뭐 관처 내준다든지 이렇게 내주는 관처까지 난 경우 그럼 관처까지 난 경우 못해도 늦어도 한 6년 이내 내지는 빠르면 4, 5년 이내 이렇게 입주 물량으로 도래를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인허가 예정으로 되어 있던 지역들이 빠박 다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물량은 또 상당히 늘어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입주 물량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여기도 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입주 물량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적정 수요라는 거 대비해서는 낮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재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서 완료가 되고 인허가가 막 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은 연관관계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서울은 근데 재미난 거는 늘 공급이 부족했어요. 서울은 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락내리락 계속 했죠. 물량이 계속
그러면서 정책에 따라서 뭐 인허가를 해주는 시점, 상황 요거에 따라서 변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제 현재 상황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상승을 하겠다, 하락을 하겠다, 뭐 아파트 값이 급등하겠다 이런 거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초점이 더 크지, 이거를 활화산을 만들려고 하는 초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그리고 6월을 기점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